박인수는 평생을 회사와 가정에 바치며 살아왔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지 10년, 그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 생기를 잃어갔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회사에 가고, 퇴근 후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잠드는 반복적인 삶. 그에게는 더 이상 특별한 날도 기대되는 일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이 열렸다. 인수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그리워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모임이 시작되고 웃음소리와 함께 옛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인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김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주름진 얼굴 속에서도 젊은 시절의 따뜻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인수의 마음속에 잊었던 설렘이 되살아났다. 첫사랑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고등학교 시절 영희와 함께한 소풍, 손을 잡고 걷던 그 길,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밤. 그때의 순수한 감정이 다시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모임이 끝난 후 인수는 영희와 함께 차 한 잔을 하기로 했다. 카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영희는 남편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인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피어났다. 그날 이후 인수는 영희와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작은 전시회를 관람하며 서로의 취향을 나누었다. 인수는 영희와의 만남이 그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느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수와 영희는 매주 정해진 날에 만나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원에서의 산책은 그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그 속에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젊은 시절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후회가 쌓여 있었고 이제야 그 후회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인수가 말을 꺼내자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시절의 아쉬움을 함께 나누었다. 나도 그랬어.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저 친구로 남아야 했던 게 아쉬워.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가 쌓여갔다. 영희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아왔고 인수 또한 같은 외로움을 겪어왔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잃어버린 세월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어느 날 영희는 인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그가 떠난 후에는 정말 힘들었어.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지. 인수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나도 마찬가지야. 아내를 잃고 나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그 아픔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수는 영희와의 만남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희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인수는 여행을 떠나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 우리 함께 여행을 가면 좋겠어. 인수가 제안하자 영희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어디로 가고 싶어? 그들은 서로의 꿈을 나누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황혼의 사랑은 젊은 날보다 오히려 뜨거웠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느끼며 매일매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인수는 영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잃어버린 세월 속에서도 다시 찾은 사랑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인수와 영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에 가슴이 설레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인수가 재혼 의사를 비치자 아들 민호와 딸 수지는 강하게 반대했다. 아버지, 연세에 무슨 결혼이에요? 재산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실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도 그에 동조하며 아버지, 저희가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행복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재혼은 생각하지 마세요. 두 자녀의 반대는 인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삶을 원했을 뿐인데 자식들의 걱정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영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이제 조용히 사세요. 사랑 같은 건 사치예요. 딸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했지만 그들의 반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 사랑을 찾은 후에도 여전히 외로움이 남아 있었고 자녀들의 반대는 그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지만 자식들의 반대는 그들의 사랑의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았다. 인수는 영희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지만 자녀들의 걱정과 반대가 그를 괴롭혔다. 우리가 행복해지면 자식들도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영희는 그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식들의 반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인수는 영희와의 만남을 비밀스럽게 이어가야 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식들의 반대는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인수는 영희와의 사랑이 진정한 행복인지 아니면 자식들의 걱정이 더 중요해지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어느 날 인수는 결심을 했다. 영희, 우리 자식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희는 그의 결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해야 해. 두 사람은 자식들과의 대화를 준비하며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영희는 인수와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에 불안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자식들의 반대는 그들의 사랑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느 날 영희는 조심스럽게 인수에게 물었다. 인수 씨, 우리가 함께한다면 자식들과 등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괜찮으세요? 인수는 깊은 주름 사이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다 내 마음은 잊고 살았소. 남은 날은 나 자신과 당신을 위해 쓰고 싶소. 그의 말은 영희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자식들의 냉대는 점점 심해졌고 두 사람의 만남마저 죄처럼 여겨졌다. 민호와 수지는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듣고는 더욱 냉담해졌다. 아버지,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신가요? 저희는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와야 하는 건가요? 민호의 말은 인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수진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며 영희에게도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영희는 자식들의 반응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인수와의 사랑이 진정한 행복인지 아니면 자식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인수 씨, 혹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옳은 걸까요? 영희는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인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자식들의 반대와 냉대는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인수와의 사랑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다. 그녀는 인수와의 만남이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고 그로 인해 인수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영희는 인수와의 만남을 잠시 멈추기로 결심했다. 인수 씨, 잠깐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녀의 말에 인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런 결정을 하려는 거요?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그 또한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했다. 영희, 사랑은 때로는 힘든 선택을 요구하기도 하지.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깊었지만 현실의 벽은 그들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영희는 인수의 손을 놓으며 잠시 시간을 주세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인수와 영희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다. 자식들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인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린 지금이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나이 따윈 중요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영희는 그의 말에 힘을 얻어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꿈꾸기 시작했다. 바닷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금 느꼈다. 노을이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영희가 말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사랑이 이곳에서 더욱 깊어질 거라고 믿소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을 임대하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해변을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영희는 바다의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인수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나 자식들의 반대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호와 수지는 부모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영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건가요? 라는 질문은 영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라고 인수에게 말했다. 인수는 그녀의 결심을 지지하며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소라고 응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70세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에 맞서는 용기였고 동시에 진정한 자유의 선언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반대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만의 것이었고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바닷가의 일상 속에서 인수와 영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랑이 그들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임을 확신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